분할로 사시는 건 저 찬성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정도 가격이면 테이퍼링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들이 계속 강화가 될수록 시장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시장은 미인대로 추석을 앞둔 그 달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와주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봐야죠? 재미없었죠? 네, 네. 재미없었고 앞으로도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계속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저도 그렇고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연설할 건지에 대한 것도 감이 그렇죠. 좀 있죠. 우리 장 마감 이제 오늘 저녁쯤에 저녁에 뭔가 오늘 저녁에 합니다. 파월 의장이 뭔가 얘기하겠죠.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고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각국 뭐 총재들의 연설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매파적인 연설도 있었고 내년에 당장 뭐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번 주에 테이퍼링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들이 계속 강화가 될수록 시장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그 전에 우려로 먼저 한번 8월 중순 정도에 밀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죠. 이제 이 이후에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살펴봐야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어렵죠, 이게. 그렇죠. 이게 안개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따 시간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네. 뭐 별다른 얘기는 없을 것이다. 네. 또 연임 관련된 그렇죠. 이슈가 네.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섣불하게 얘기해봐야 마이너스만 되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제 8월 마무리가 돼가고 있으니 네. 9월 달 상승으로 봐야 될 것이냐 계속 횡보를 할 것이냐. 네. 그렇다면 내가 투자 지금 뭐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네. 다 가지고 가도 되냐, 네. 줄여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좀 크게 개별주 하시는 분하고 중소형주나 아니면 대형주 하시는 분들하고 중소형주나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하고는 확실히 좀 이번 주 시장 온도차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네, 확실히 다를 거고 대형주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카카오, 네이버 다 마찬가지 할 거 없이 이번 주는 뭐 사실 뭐 대형주만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재미없었을 거고요. 근데 그 대신에 개별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확실히 조금 달라졌네 느낌 확실히 있었을 겁니다. 예, 개별주들은 여전히 재밌었고 그 가운데 시장이 재미없을 때마다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정치 테마주들 계속 수급을 일정 부분 가져가주는 부분들 좀 있었고 그다음에 주초에는 뭐 삼성전자 투자 관련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또 이제 옥석가리기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조금 시장에서 핫했던 거는 폴더블 관련 확실히 좀 이쪽으로서 생각보다 이제 폴더블 폰이 잘 팔린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쪽 관련 뭐 파인테크닉스라던가 KG바텍이라던가 세경하이테크 세 개가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는 종목들인데 저는 여전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네. 왜냐하면 못 살 주식들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쉽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네. 소형주에다가 네. 소형주에다가 과연 폴더블이 될까에 대한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된다 해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뭐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대세로 자리 잡을 그렇죠. 그럼 몇 천만 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적이?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불안하지. 네. 근데 이제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제 치왕 얘기하다가 이제 폴더블로 넘어가는데 지금 애플도 내년에 폴더블 폰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파인테크닉스가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도 같이 급등을 했는데 파인테크닉스 이제 중간에 힌지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파인테크닉스는 이거 삼성전자하고 애플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삼성전자에도 하고 내년에는 이제 애플에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내년에 애플 폴더블 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년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시세가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애플이 나오면 그동안 삼성전자 혼자 이렇게 뭔가 폴더블 폰 개화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면 애플이 나오면서 뭔가 파이를 확 늘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뭐 지금 KG바텍이라던가 뭐 세경하이테크라던가 이런 주식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상승 추가 가능. 뭐 바이앤홀드가 좀 힘드시면 매매라도 해봐야 되는 섹터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막 급등을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면 정말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고민하실 때 사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예.
그러나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그 소형주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신다 해도 정말 제가 중소형주 하면 항상 이게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이게 실제로 받아들이시는 시간이라던가 장중에도 계속 그때그때 매수 타임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회의 들어갔다 나오니까 폭락해 있다고. 뭐 그런 것도 많죠. 네, 그런 것도 많았죠. 네,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하시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공부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부의 어떤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주가 추이를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는 것도 좋겠죠. 일단 우리 잭슨홀 미팅 그 정말 뭐 워낙 그 시장이 빠져도 올라도 그 이유를 이 잭슨홀 미팅에서 찾는 게 이 지난 8월 한 달이었잖아요. 일단 끝났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지나다가 뭐 한 중순쯤 되면서 또 이제 9월 FOMC 회의가 또 나오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테이퍼링도 테이퍼링이고 금리도 금리 인상이고 계속 이거는 시장을 언제든지 시장에서 하락이 필요할 때 가져다 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계속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당연히 9월에도 그리고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을 앞둔 그 달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건 사고가 터진 걸 보면 항상 설 전후, 추석 전후였어요. 예, 제가 이게 뭐 무조건 다 만나는 거 아닌데 이게 무조건 추석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좀 일이 터지진 않았지만 꼭 그 한 방에 계좌가 그동안 모았던 게 다 날라가고 뭐 그랬던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도 조심해도 전혀 대세는 지장 없다.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속 쭉 가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너무 좋아 보이거나 시장이 한번 크게 밀려서 샀어. 그러면 일시적으로 100%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게 예상대로 맞아가지고 올라오면 적절하게 매도를 해가지고 또 현금 가져가고 또는 생각보다 괜찮아서 샀다고 샀는데 밀리면 손절해서 다시 현금 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일정 부분 하시면서 내가 언제든지 이거는 무조건 언제든지 현금화 할 거야. 그러니까 주식으로 갖고 있어도 이 부분은 무조건 현금성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테이퍼링 그 2013년 그 버냉키 텐트럼 그때 있었을 때에도 일시적으로는 흔들렸지만 다시 상승했다. 그렇죠. 이 얘기인데 이게 미국 시장의 얘기지. 한국 시장은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상승한다. 이거는 미국의 얘기지 한국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타격은 조금 더 클 수 있다. 그렇죠. 항상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한국 시장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은 매우 어려운 시장이고 미국 시장이 오른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오는 시장 아닌 거 이제 아실 거고 그래도 희한하게 미국 시장이 내린다 그래서 또 엄청 또 따라서 내리는 경우도 많지만 또 그렇게 또 무조건 커플링해서 또 가는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한국 시장 고유의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신흥국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어제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뭐 혹자는 이제 서프라이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증권사 전망 리포트를 쭉 봤지만 되게 좀 사실 팽팽했었어요. 팽팽했었고, 할 것이다 말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어디는 뭐 백신 접종률 70% 넘어가는 뭐 추석 이후에 하는 게 일단은 더 좀 약간 정책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는 금융 안정이나 부동산 시장 또는 이제 B2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려면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뭐 어디가 우세가 추세적으로 더 많다라는 의견보다 각 증권사별로 많이 났던 게 이제 시나리오별로 가장 기본 시나리오는 그나마 이제 가장 기본 시나리오는 다음 10월에 인상하는 게 많긴 했었는데 당연히 가능성은 이번에도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언급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어제 언급을 했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주식시장으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금리 인상한 거는 외국인들 자금 이탈을 일단 좀 막아줄 수 있는 수급적으로. 일단 워낙 강세 요인이 되긴 그렇죠. 했는데. 네, 당연하죠. 네. 근데 또 다시 뭐 저 환율은 또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거 통계들 보면 원화가 금리 인상할 때 추세적으로 인상할 때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부동산이나 다른 거는 뭐 다른 논외하고 주식시장의 자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그동안 또 많이 비우기도 비웠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매도. 근데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수급을 보면 매도했고 했지만 뭐 특별히 방향성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오늘 같은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수급 보면 오늘 코스피는 3,700억 정도 매도했고 네. 코스닥은 900억. 그러니까 뭐 현물에서는 큰 의미는 없죠. 네. 의미는 없고 선물을 다행히 그대로 끝났네요. 네, 3,600 정도 매수했는데 최근의 흐름 보면 좀 특징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어떻게 잡아가고 단기 매매하는 것들을 어떻게 잡아가고 비중 베팅 사이즈를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콜이랑 옵션의 매수냐 매도냐 그냥 그것만 봅니다. 네, 금액 사이즈보다 보면 특히 풋 매도, 그러니까 옵션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콜을 매수 매도가 있고 풋을 매수 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을 매수한다는 그쪽 방향으로 지르는 거고 매도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지 복잡한데 일단은 네 가지의 포지션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 옵션의 매수보다는 매도를 보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은 풋 옵션 매도가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보시면 이걸 금액으로 보면 막판에 좀 줄였네요. 이거 제가 몰랐는데. 그럼 다음 주 시장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잠깐만요. 네. 결국은 오늘 외국인들이 풋 옵션 매도를 아주 약하게 끝냈고요. 그 다음에 콜도 매도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콜 매도는 하방으로 배팅이고 풋 매도는 상방으로 배팅인데 상대적으로 콜의 비중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 주초는 조금 뭐 지수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도 보고 예를 들어서 내 주식을 어떤 한 종목을 뭐 한 100% 뭐 100이라고 있다고 하면 한 50이나 30% 먼저 사보고 다음 주 상황 봐가지고 더 사든지 아니면 그것만 갖고 대응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콜 매도가 더 많거나 그러면 조금 한 50에서 70 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베팅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이제 트레이딩 그런 식으로 그냥 물량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늘은 다음 주는 이번 주 오늘 뭐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풋콜 봐도 별일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주말을 앞두고 요즘 같이 흔들릴 때는 네. 가장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 쉬는 동안 주말에 뭔 일이 생길까? 그래서 그냥 모르시면 그냥 현금 제일 베스트. 네, 제일 베스트는 현금입니다. 제일 베스트. 무려 원금 보장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안 재밌어요? 원금 보장. 되게 재밌는데. 네. 자, 그렇다면 네. 아직까지는 9월 시장 네. 방향성 좀 주식 보유했던 비중을 30%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 결정하기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 그렇죠. 대신에 밀리면 산다. 밀리면 산다. 올라가면 판다. 그냥 그 정도예요. 3,150 정도, 3,100에서 3,150 사이 될 것 같아요. 오늘 33으로 끝났는데 3,200 넘어가면 좀 줄이고 3,050 이하로 가면 좀 과감하게 좀 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사실 없지만 여기서 주가가 더 밀어버릴 만한 모멘텀은 많이 올랐다 정도예요. 네, 많이 올랐다 정도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주식이 올라갈 이유는 기업 실적이 계속 좋지 않느냐. 그게 지금 상충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하방론자와 상방론자의 시나리오 이제 뭐라 할까요? 이론이 조금 이제 상충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팽팽하게 하는 거고 여기서 어떤 대외 모멘텀 오늘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 테러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사실 그 기사를 아침에 엄청 많이들 공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서워서. 근데 뭐 아프간이 뭐 그렇게 뭐 전쟁 날 것도 아니고 옛날 이게 아프간 가지고 이제 뭐 석유 패권을 가지고 전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별 이슈는 이것 때문에 빠지면 산다라는 접근이었는데 아침에 잠깐 흔들리길래 뭐 수소차 관련 주식들 매매 많이 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공방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대형주들 수급이 안 붙는 거는 현물에서 안 붙는 거 보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급반등 한 번쯤은 그래도 네.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힘들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올려서 사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인 거죠. 과감하게. 저는 이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시장 상태가 좀 좋아지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삼성전자? 네, 전자. 79,000원? 네, 8만 원 언저리인 거죠. 근데 무조건 간다라는 건 아니고 안 가도 그만이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사실. 그만 생각이고
이게 보면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눌림목을 사고 내려갔다 눌림목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 반대는 내려왔다가 가끔 요거를 먹으려고 사는 건데요. 근데 대형주로는 단타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뭔가 그 상하락 지금 어쨌든 누가 봐도 하락 추세니까 하락 추세 안에서의 각도가 변곡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오려면 결국은 뭔가 툭 털어져야 되거든요. 그 변곡이니까 이게 위로 솟구친다. 변곡이라는 게 각이 변한다는 거니까 아래로도 각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툭 떨어져 버리면 시장이 3,000포인트까지 가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7만 원 언저리까지 가면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시겁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런 구간이 또 나오겠죠. 단기 반등 구간. 근데 이런 구간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뭐 좀 더 밀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음봉도 크게 대량거래 음봉이 나고 투매도 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분은 기대를 하죠. 아 그런가요? 아 네. 이거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도 뭐 이번 주부터 계속 돌았던 얘기가 이제 4분기부터는 디램 가격도 꺾인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결국은 그 디램 가격 저점 꺾인 거를 숫자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우리가 주가는 먼저 그때에서 반응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은 아직은 불안 요소만 있는 거니까 폴더블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결국 디램이랑 움직이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 통틀어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7만 원 깨지면 과감하게 산다예요. 7만 원 깨지면 장기 투자 자금도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다. 네. 아직까지 분명히 기회는 온다. 반등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일어나도 그 먹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 한번 봐볼까요? 하이닉스는 이게 더 반도체에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락폭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이 주식도 10만 원 이하 깨지면 그거 한번 물량 단기 그냥 기술적으로 반발 매수세 생각하고 산다. 이거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형 천장을 만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가고 나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 장기 이평선도 이제 꼬꾸라져서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꼬꾸라져서 내려오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든 주가가 조금 더 밀리든지 간에 그러면 다시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장기 이평선하고 만나면서 장기 이평선을 헤딩을 계속 때리면서 장기 이평선에는 물량들을 흡수하는 과정. 이제 여기가 매집 구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수렴 구간에 들어갔어요. 수렴 구간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매집 구간 들어가고 매집이 좀 일정 부분 계속 되면서 다시 수렴하면서 다음에 반도체 가격 다음 사이클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수렴 기간 동안 쌓은 에너지를 그때 발산하는 거죠. 그 기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도 좀 일시적인 어떤 이슈로 급락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60일 선 정도 터치해주지 않을까? 가능하죠. 네, 이런 생각 기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있죠. 네. 단기적으로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언제든지 가능하죠. 지금은 근데 이제 60일선 터치할 때가 이제 매도할 때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 얘기해 주시면 되죠.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거의 다 비워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원래 매매를 안 하지만 그때 뭐 화요일 날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이 이번 주 뭐 수급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자금들이 계속 가는 거 보면 일단은 대형주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거는 뭐 7월부터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제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럼 이 흐름은 조금 더 한 몇 달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할로 사시는 건 저 찬성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정도 가격이면 분할로 사시는 건 찬성이지만 뭔가 비중을 꽉 실어서 삼성전자 다시 어게인 2021 외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우리 황 팀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참고만 하시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보신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 뭐 매매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 테마가 갑자기 뜨는 것 같아요. 수소뿐만 아니라 이번 주 친환경 테마 재생에너지 관련 재생에너지. 풍력도 이번 주에 나왔고 오늘 OCI도 이번 주 계속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힌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거나
시장이 그러니까 추세가 없거나 주도주가 없을 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가장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쭉날쭉하는 게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들이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이거는 뭐 우주항공 테마와 더불어서 결국 인류의 생존과 이제 ESG 관련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번 여름 우리가 뜨거운 여름 보냈던 거 알고 있고 남극은 북극은 계속 다 얼음들은 녹고 있고 뭐 이번에 뭐 유독 뭐 비 많이 온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많이 봤을 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오랫동안 또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섹터인 거죠. 재생에너지 큰 틀로 봤을 때. 그러면 그렇죠.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다 같은 섹터인데 그 안에서 뺑뺑뺑뺑 돌잖아요. 수급이. 근데 이 수급이 이 안에서만 돌지 이게 다른 섹터 대형으로 안 간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대형이나 주도주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두산 퓨얼셀 이런 게 올라온 거는 그건 수소 섹터로 계속 올라온 거니까 이렇게 엮여 있으면 좀 올라오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좀 다른 쪽이 좀 이쪽에서 잡아먹는 게 되게 약하고 그다음에 또 한쪽의 섹터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경구치료제 관련 주식들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과대낙폭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이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일정 부분 시장의 수급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 이제 오늘 경남스틸 이거 같은 뭐 이런 그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이쪽도 또 일정 부분 또 가져가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파이는 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자금들이 사실 좀 투기성 자금이거든요. 네. 결국은 투기성 자금들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뭔가 주도주 안에서 이게 쫙 밀어주면서 해야 시세가 나오고 주도주가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자금들이 일단은 쉬고 이쪽에서 놀다 보니까 대형주가 재미없는 거는 거죠. 아무리 밸류를 갖다 붙이고 애널리스트가 좋습니다. 이 적정 가치는 이겁니다. 해도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시장은 미인대라고. 미인 심사위 내가 보는 미인의 기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남들도 인정하는 미인의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렇죠. 남들이 인정하는 미인 기준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일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어떤 연예인이 좋다고 막 좋아해도 나만 좋아하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군집에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군집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집단의 매수세가 형성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 저거 사볼까?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서 그래서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형주는 좀 아직도 쉽지 않다. 네.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연말까지. 알겠습니다.